여기 두고 갑시다. 책상을 만지면 진심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리아인드노믹스 24화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하겠습니다. 책상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6월 3일 화요일자 기사죠. 네, 중견 중기 계열사 M&A 빗장 풀린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거를 나눈 기준이 이제 자산 총액 또는 이제 연매출이 2조 원 미만인 그런 기업이 이제 중견기업 아니면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업 집단의 그 인수합병이 네, 이제 뭐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네, 가능해졌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2조 미만이면 이게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이란 말이죠. 대기업이 아닌 건데, 이게 뭐 규제를 많이 푼 거죠.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자산 2조 원 미만, 매출이 아니라 이제 자산이나 매출이 2조 미만인 경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할 때 그 임원이 겸임되는 경우가 그 3분의 1 미만일 경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 개발회사의 주식취득인데요. 뭐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건 이제 그 금융기관에 이제 부실한 토지라든지 부실한 채권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고 다 팔리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회사거든요. 영어로는 특수목적 회사라고 해서 예, 스페셜 펄포즈 컴퍼니에서 SPC라고도 하는데 예, 이런 회사나 이제 선박 투자자라든지 해외 자원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결국 이런 회사들을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선박 투자 같은 경우 투자 한번 받으면 굉장히 크니까요. 규모가. 그렇죠.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부실한 채권이나 토지를 팔아서 이제 그러면 그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드니까. 마지막으로 사모투자펀드의 기업 설립도 역시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데 그쵸.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사모투자펀드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사서 이제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파는 기업 사냥꾼들인데 그렇죠. 이것이 또 시장을 이제 호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기 때문에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많이 해주시죠. 경제학과로서. 자, 다음 기사는 6월 5일. 6월 5일 목요일자 기사입니다. 네. 외평채 금리 2%대 사상 최저. 네. 자, 무슨 내용이었죠? 일단 외평채. 네.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인데요. 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이제 줄여서 외평채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의 금리가 2%대라는 건데 네. 이 외평채를 발행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네네. 근데 이거를 사들이려는 그런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2%대로 낮춰도 충분히 그 채권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평채가 25억 달러가 있는데 만기가 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25억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25억 달러를 땡겨 쓰다가 채권을 발행해서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빌려 쓰는 거라고 보면 빌려 되겠습니다. 쓰다가 예. 이제 그 빌려 쓰는 동안 금리라고 하는 이자를 내게 되고 금리만큼의 금리라고 하죠. 그 이자를.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은 25억 달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25억 달러, 5억 달러 우리나라 갚아야 되는데 외환 보유액으로 5억을 갚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이제 채권을 또다시 발행해서 10억은 달러 채권으로, 예. 10억은 유로 채권으로 해서 일단 갚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만기가 도래하면 또 이렇게 갚겠죠. 근데 달러는 지금 금리가 4%대, 예. 그리고 유로화는 2%죠. 이제 2%대. 근데 예.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유로를 10억 달러 어치를 빌렸는데 채권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금리를 2.1%밖에 안 낸다, 이자를. 진짜 놀라운 일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사실상
네. 채권 금리라고 했을 때 아니, 사들이는 국가한테는 이게 충분히 사들이 유인이 발생을 해야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받는 효과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근데 이 금리가 2%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너희 이자를 진짜 조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빨리 말해주죠. 예. 아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도 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 2%대 그 이자를 지불하는 그 채권이 발행되는 거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털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실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이 아시아 최우량 채권이라고 하는데 예. 이 테마섹이라고 하는 예. 이거보다 금리가 낮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우량 채권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싱가포르보다. 그러니까 테마섹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사들이려는 국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기가 호전되고 네. 아니면 기초적인 그 경제 펀더멘털이 뭐 튼실하다라는 이제 평이 이 기사에선 그렇죠. 나타나고 있죠. 네. 땡이죠. 자, 뭐요? ECB 단기 예측은 첫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렇죠. 예. 간단한 기사죠. 간단하지만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 중앙은행, 예, 그러니까 ECB, 예, 뭐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4천억 유로를 장기 그쵸. 대출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맡긴 사람이 그 은행한테 보관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맡길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서 빨리 시장에서 뭐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 돈을 빨리 가져가라.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그쵸. 위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끝났죠. 끝났나? 끝났죠. 그럼 아니 너무 더 하십시오 그럼.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ECB가 왜 단기 예측은 첫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지 그렇죠. 여기 그 아저씨가 나와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그렇죠. 마리오 드라기죠. 아, 그래요? 별명이 슈퍼 마리오입니다. 아니. 예. 일단은 아니 맞습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아 여기는 없죠. 팩트 체크해야죠. 아 팩트입니다. 마리오 드라기라고 이분이? 예 마리오 드라기입니다. 별명이 이탈리아 슈퍼 마리오가 사람이죠? 아닐 것 같은데요? 슈퍼 마리오죠. 이탈리아 사람이죠. 아, 그렇죠. 예.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기 총재가 네.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펼친 이유는 이제 네. 디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역에 디플레이션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 뭐가 문제길래 마이너스 금리를 지정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의 그 원인으로서 이제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에 이제 큰 원인이 있는데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감소하죠. 물가 감소하는 그 현상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가 감소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되죠. 왜냐면은 기업이 네. 그 물건을 생산할 유인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기업이 물건을 판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에 얻는 수익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업이 투자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기업이 투자가 감소되면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생산도 줄어들고 뭐 실업률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서클, 그러니까 악순환 네. 이 반복이 되니까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디플레이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ECB의 그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잡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을 핀 게 있죠. 이 타깃형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 바로 그것이죠. 네. 잔당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게 잔당이 아니죠. 네, 타깃형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타깃형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 네. 이제 이게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ECB가 시중은행한테 네. 이제 투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조건이 붙냐. 이게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네. 금융 분야가 아니고 비금융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뭐- 그 비금융 분야에서? 예 비금융 예를 들어서 비금융 예를 들지 말고 비금융 분야.
그래서요? 예, 비금융 분야 기업들에게 예. 대출을 해줄 시에 예. 대출을 해줄 시에 이제 그 재원.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 재원을 ECB가 예. 그러니까 즉 유럽 중앙은행이 예.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중은행들이 비금융 분야 기업에 대출을 할 때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재원을 얘기를 한 해준다.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재원을 대주는 거군요. 그쵸. 똑같은 그러니까- 말을 지금 세 번 아니, 했어. 그러니까 은행이 비금융 분야만 대출할 때만 재원을 대준 이유는 비금융 분야를 좀 장려해주고 싶다 이렇게. 아니, 당연한 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은행을 키우기 싫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 당연히 금융 분야를 키우기 싫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 예, 이 알겠습니다. 살리도록 예, 하죠. 예, 알겠고요. 좋은 얘기였고요. 예. 예. 요주일 토요일 전자책 공략, 네. 삼성전자, 반스앤노블과 손잡았다. 우영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반스앤노블이 그 세계 최대의 책 파는 회사예요. 반스앤노블이. 예, 근데 얘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간 이유가 아마존. 예, 그다음에 이베이 이런 애들 때문이거든요. 뭐 이베이 중고책, 옥션, 뭐 아마존, 그다음 아마존 뭐 킨들파이어, 그다음에 킨들 이런 그 패드를 팔아요. 그걸로 이제 전자책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잘 파니까 이 반센노블이 오프라인 매장 위주니까 다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서 얘네도 이제 전자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누크였단 말이에요. 누크. 예, 근데 이 단말기 누크가 망했어요. 이 누크도 잘 안 돼가지고 이 하드웨어 누크는 그대로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누크 소프트웨어만 가져와서 예, 삼성이랑 제휴를 해서 삼성이 최대 하드웨어 회사니까 IT 하드웨어 회사니까 예. 거기에 이제 누크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삼성과 제휴를 해서 이제 전자책 시장에 이제 좀 잘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이 이 반스앤노블하고 네. 이제 제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뭐, 삼성 또한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반스앤노블과 그래서 합병하는 거죠. 그렇죠. 갤럭시 탭4 누크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4인데 누크란 이름을 뒤에 붙여서 이제 공동 브랜드로 가는 거죠. 예, 가는데 여기 보면 앞에는 전자책 시장이 2017년에 82억 달러 규모로 된다. 예, 그래서 종이책을 추월한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예, 어떤 다른 컨설팅 펌에 의하면 훨씬 못 미치는 20억 달러 규모란 말이에요. 예. 2017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전망치가 지금 어떤 사람은 뭐 10년 안에 종이책을 추월할 것이다. 5년 안에 추월할 것이다. 어떤 데는 5년이 지나도 반도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이란 게 사실 전부 다 전자책으로 언젠가 바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의 지구 전체의 메가 트렌드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근데 이 시장 규모의 측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얼마나 크느냐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그 시장의 그 수요를 드라이브 하느냐가, 얘네가 윈윈이 될지 안 될지의 관건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맞는데, 그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얘네가 그런 수익을 드라이브 할 수 있을 거.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반스앤노블이 손 잡으면서 이제 서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존의 이제 태블릿 PC 시장과 네. 이제 전자책 시장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네. 이제 그 반스앤노블하고 손잡으면서 이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죠. 또 반스앤노블은 지금 그 누크라는 그런 전자책 그 보는 기기를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던 그 기기를 삼성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이제 좀 이거를 다시 불씨를 지펴볼까 생각 중인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뭐 지금 하기에는 우영 말 맞다나 이제 좀 메가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들이 손을 잡고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6월 9일 기사입니다. 예.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공장 옮겨와라. 자, 이런 기사였죠.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랑 뭐 미국이랑 베트남 이런 데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가면서 예. 세금이란 지원금, 보조금을 다 밀어가면서까지 우리나라 기업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이 러브콜을 보내는데 사실 여기에 응한 그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꽤 많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으니까요. 뭐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입지 조건도 까다롭고 또 세제 그 혜택도 사실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로 이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 예. 긴데 하여간 독일에는 이제 게임 업체들이 옮겨오면 프로젝트당 10만 유로,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예.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당. 그쵸. 그리고 여기는 그 게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입안을 시도하는 게임 중독법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CJ가 공장을 세워달라고 4억 달러짜리 공장을 결국 세웠거든요. 하도 러브콜을 보내서. 예.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에 또 그 공장을 세웠고요. 그 미국에서 러브콜을 잘 보내서.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다뤘던 삼성전자의 베트남.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공장을 베트남에 이전했잖아요. 예. 거기 뒤에는 베트남 정부의 그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맞춤형 구애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일종의 그 기술 이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을 그 활용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그 기술이 빠져나가든지 인프라라든지 어떤 그 재무적 비용이 임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워낙 인센티브가 크니까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쪽에서 워낙 맞춤형 그걸 해주니까. 그쵸. 그렇죠? 마지막 6월 9일 월요일 두 번째 기사죠. 중국산 철강 H형광 반덤핑 제소. 예. 그러니까 중국의 예. H형광, 토목공사나 아파트 지을 때 쓰는 그 H 모양의 그 강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한테 반덤핑 이제 제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덤핑이란 뭐냐? 예. 그러니까 덤핑법을 어겼다는 건데, 그쵸.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파는 값이 있을 건데, 예. 중국에서 파는 값보다 더 싸게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치킨 게임, 저가 공약 중에서도 자국보다 더 싸다는 거는 사실 수출을 하면 수출 비용이라든지 운송비, 비용이 더 들었을 텐데, 그쵸. 관세라든지. 예. 자국보다 더 싸게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을 말려 죽여서 독점하겠다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제소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예. 뭐 여기는 뭐 H 형광이 이제 주 사업이라고 하죠. 예.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죠. 5% 10%씩. 그쵸. 진짜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곧 그 중국과의 FTA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중국 기업에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제소를 해서 좀 사이가 좀 틀어지면 FTA의 영향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FTA에 어떤 원활한 유연한 대화를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요 H형광이라는 사업이 2조 원 규모라는 큰 시장이고, 그리고 중국상이 여기서 22%, 그러니까 4,400억 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중국과의 그 국제관계도 금랭할 수 있다. 갑자기 차가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게. 24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